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줄을 잇고 있지만 대응 지침이 촘촘하지 못한 탓에 일선 학교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병상 확보도 비상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모을 계획입니다.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NC다이노스가 오찬원에서 두산을 5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승리하면 창단 10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달 들어 창원과 하동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증상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당국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은 어머니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학교 확진자만 35명. 이 가운데는 가족 내 감염도 상당수 있을 걸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코로나19 대응 관련 매뉴얼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동거인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는 등교를 중지해야 하지만 가족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유증상인 경우 해당 학생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촘촘히 해서 그러면 빠져나가게 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흠집이 나타나잖아요, 그지? 왕자왕 돼버려 하면 제출되면. 자가격리의 지침이 조금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더 폭넓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남교육청은 해당 부분에 대한 방역 당국이나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직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 발열만 일으킨다고 해서 학생을 등교 중지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별도의 교육부라든가 중대부에서 내놓은 지침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일선 학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나 교육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보다 더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수능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수능 관련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마련했습니다. 또 침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시험장 운영 요원과 감독관도 지난해보다 1,000명 넘게 늘렸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경남도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27명을 비롯해 지난 한 주 동안 경남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는 12.14명. 이달에만 155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입원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111명. 이 가운데 중증 환자 전담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는 10명으로 전체 중증 환자 전담 병상 32개 가운데 3분의 1이 찬 상태입니다. 이를 포함해 도내 감염병 전담 병상은 마산 의료원 179병상을 포함해 양산 부산대와 창원 경상대 병원 등 211병상. 현재는 100병상 정도가 여유가 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마산 의료원 전체를 포함해 도내엔 298병상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62%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대유행에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는 부산, 울산시와 함께 이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이럴 경우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환자는 부울경이 함께 준비 중인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데 양산 에덴밸리가 후보지입니다.
도는 지난주 하루 평균 12명이 발생해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어섰다며 도 전체를 1.5단계로 격상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3개 시군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단계 조정을 할지 아니면 도 전체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할지에 대해서 한편 창원에선 지난 8일 기존 확진자와 함께 등산을 갔던 50대 남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가 부쩍 차갑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부 경남 내륙은 영하권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 영하 1도, 함양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창원시 2도, 진주 13도, 함양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건조함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3도, 사천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기온은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밀은 쌀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제2의 주곡이지만 자급률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비축용 수매를 핵심으로 한 밀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농가의 기대가 큰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내 식용밀 연간 소비량은 215만 톤이지만 밀 작업률은 0.8%로 채 1%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핵심으로 생산단지 확대와 품질 고급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밀 작업률을 5%까지 높이는 밀산업 육성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가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급감했던 경남의 밀 재배 면적은 올 들어 사천과 진주, 합천 등 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증가해 2018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36년 만에 이제 밀 정책이 부활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이제 기대심을 갖고 밀을 많이 파종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밀 부양 대책에서 우리 밀 학교 급식 납품을 포함한 구체적인 소비 확대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공익 직불제를 도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면서 수매가를 낮춘다든지 유통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국산 밀은 수입 밀보다 3배가량 비싼 데다 품질도 들쭉날쭉해 유통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습니다. 밀 품질이 지역마다 균일하지 못해가지고 가공업체에서도 수입 밀을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품질 균일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밀산업 육성 대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지난 여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로 일조량이 크게 줄면서 소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소금값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탓에 태안에서는 소금 대신 바닷물로 염장한 절임 배추가 김장철을 맞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의 로컬 푸드 매장. 소금 생산지로 유명한 태안산 20kg 소금 한 포대가 10,000원에서 11,000원.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올랐습니다. 소금 생산 시기인 지난 여름 사상 최장 장마로 일조량이 크게 줄면서 소금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소금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가격 상향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가공을 않기 때문에 김치 같은 걸 가공 않기 때문에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안군 고남면에서는 바닷물로 배추를 절이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커다란 통에 바닷물과 김장용 배추를 가득 담아 꼬박 이틀을 절이면 바닷물 절임 배추가 완성됩니다. 바닷물을 끌어오는 관에 필터를 설치해 1차로 정지하고 4개의 저장통에서 또다시 정지해 불순물을 제거한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20kg 한 박스에 4만 원 안팎. 일반 절임 배추보다 싼 편은 아니지만 올해 주문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바닷물로 배추를 절이면 미네랄이 풍부한 데다 간이 골고루 스며들어 맛이 고소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하면 배추 숨이 한 번에 확 죽어버려요. 근데 바닷물은 서서히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서서히 절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가 더 아삭아삭한 거예요. 김장을 더 쉽고 간소하게 담그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다 소금값까지 오르면서 바닷물 절임 배추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NC다이노스가 두산에 5대0으로 이겨 창단 첫 통합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뒀습니다. NC는 어제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선발 구창모의 눈부신 호투와 5회 영의 균형을 깬 알테어의 안타와 2점런을 때린 양의지, 4안타의 활약을 한 나성범의 적시타에 힘입어 번번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두산을 5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렇게 3승을 먼저 거둔 팀의 우승 확률은 2000년 이후 100%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2회 창원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오늘 오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오늘 오전 거창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경남교육청 복합모험체험장 개장식이 오늘 오후 의령군 가래면 경남교육청 학생교육원에서 열립니다. 밀양 사계절 전국 사진 공모전 전시회가 오늘 오후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고성미술협회 정기 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고성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경남도의회는 어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경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62억 원이 늘어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국비 증감이 있는 3개 사업에 대해 162억 4천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경남사랑 상품권 사용기한 단축 등 6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는 25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통합 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창원시는 통합시 출범 뒤 올해까지 10년간 1,460억 원을 받아왔으며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5년간 통합 재정 인센티브 44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137억 원, 7.68% 증가한 1조 5,944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주시는 항공우주와 뿌리산단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서부경남 KTX 기반시설 확충,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국내 최초의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를 국비 210억 원을 들여 사천 실안 관광지에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사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천시는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 조성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실안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시설 조성과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수도 운영센터 폐쇄에 대비하기 위해 급 배수시설 원격 감시 제어가 가능한 예비 운영센터가 구축됐습니다. 마산 하포구청에 있는 상수도 운영센터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핵심 장소며 창원 상수도 사업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폐쇄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 운영센터를 구축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자가격리자 인공지능 관리 서비스인 AI 케어콜 서비스를 내년 5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SK텔레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음성 로봇이 자가격리자에게 하루 한 번 이상 전화를 걸어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분석해주는 시스템이며 지난 5월 서비스 시작 이후 지금까지 약 7만 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주와 25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규모의 선박 블록과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5억 달러는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선박 블록과 기자재를 선주 측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사무직 직원들의 휴업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두산중공업 노동자 27명이 낸 부당휴직 구제 신청에 대해 최근 심판회의와 판정회의를 연 결과 노동자들의 휴업이 부당하다는 지난 7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